그래서 이 우리가 상상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시각적인 것만, 시각적인 상상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상상도 오감 전체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감각과 기억과 상상이 하나란 말이에요. 감각, 기억, 상상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 때 감각으로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감 모두로 경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다섯 가지 감각이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볼거리가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시각에 많이 의존하고 시각을 많이 쓰게 돼. 그러면 시각의 비중이 높아지면 다른 감각들이 상대적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어, 약간 바람직하진 않아요, 사실은. 어, 모든 감각으로 경험하면 좋은데 자꾸 시각적인 것에 조금 한정되는 성향이 있다. 어, 이 감각으로 경험한 게 이미지로 저장이 되고, 그죠? 그 이미지로 저장된 것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상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시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저장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시각적인 이미지가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의식할 수 있기도 하고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원래는 감각이 예민할수록 이미지가 잘 저장이 되고 쉽게 상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사실 모든 예술가는 감각이 예민해야 되거든요. 감각이. 근데 이제 실제 현실의 삶을 살 때는 이 감각이 예민하면 삶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감각을 죽이면서 살아가게 돼요. 감각을 무디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게 돼요. 예민하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예? 하다못해 심지어 뭐 술 마시는 것조차도 감각을 무디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줄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 어, 근데 감각이 예민해야 상상이 잘 된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 감 떨어졌다란 말이. 감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술가들은. 배우도 마찬가지고. 감이 떨어지면 좋은 예술가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 감이 좋아야 돼. 감이 좋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감각이 예민하다. 감각이 프레시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감각을 계속 리프레시, 영어로는 리프레시라고 하는데 리프레시 해야 된다는 것이지. 자, 어쨌거나 우리가 가진 다섯 가지 감각 중에서 제일 예민한 감각이 뭐냐? 뭘 것 같아요? 본인은 촉감이 제일 예민하세요? 오호. 그래요. 사람 따라 달라요. 다섯 가지 감각을 가진 건 맞는데 사람 따라 예민한 감각이 좀 달라요. 누구는 시각이 더 발달되어 있고 누구는 소리, 청각이 더 발달되어 있고 누구는 냄새, 맛, 예, 촉감이 발달된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그 우리가 가진 감각 중에 가장 예민한 감각은 후각이에요. 우리 얼굴 센터에 있는. 얘가 괜히 중앙에 있지 않거든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제 도시에 사니까 문명 사회 속에 사니까 이 다른 감각들이 원래 예민함에서 벗어나서 덜 예민해지면서 생긴 현상인데 일단 시각은 빛이 있을 때만 쓸모가 있어요. 그죠? 빛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도시는 밤에도 전기를 통해서 불이 들어오니까 도시에 살 때는 밤에도 시각이 네, 쓸모가 있긴 해요. 하지만 만약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 상태에 있다. 응? 달빛조차 구름에 가리워져서 달빛도 별빛도 없이 칠흑같이 어둡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뉴욕시 전체가 뉴욕시 전체가 하루가 넘게 정전이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유학할 때 9.11도 경험했는데 9.11도 너무나 충격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루 넘게 뉴욕시 전체가 정전이 된 그 경험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자, 이 세계 최고의 도시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무 기능을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옥이 따로 없어. 응? 이 사람 몸으로 치면 피가 돌아야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도시는 전기가 있기 때문에 기능한다는 거 그때 깨달았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신호등이 안 들어오고 도로마다 차들이 엉켜서 꼼짝을 못해요. 차를 타고 이동할 수가 없어. 모든 교차로가 차들이 엉켜서 다 정지돼 있어. 그래서 학교가 정전됐다고, 미국은 재밌는 게 학교가 정전되면 집에 가래요. 정전됐다고. 그래서 집까지 가는데 걸어가야 됐었어. 도로는 차들로 막혀서 움직이지 않고 지하철도 안 되고 집까지 걸어갔죠. 그랬더니 점심시간 좀 지나고 나서 한 2시쯤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집에 도착하니 한 저녁 6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전기가 안 되니까 냉장고가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죠?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들이 상하기 시작해요. 음식점들 장사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다 상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요? 그죠?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건 다 녹지 당연히. 근데 집에 가 보니까 일단 어두워지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고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뭐 약탈이나 온갖 범죄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밤에. 근데 집에 갔더니 전기가 안 들어오니 충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충전이 안 되죠. 휴대전화 충전이 좀 돼 있다면 쓸만했지만 충전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물론 한꺼번에 통화가 몰리니까 통화되지도 않아. 전화 연결되지도 않아. 옛날 전화기들은 전기랑 상관없이 작동하는 유선 전화기들, 전기와 상관없이 작동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전화기는 없잖아. 원래 유선 전화는 전기랑 상관없이 다 작동해요. 근데 지금은 전부 전기로 충전된 전화기만 쓰기 때문에. 근데 집에 있어 보니 물이 안 나오니까 제일 곤란한 게 뭔지 알아요? 못 씻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물이 안 나와요. 왜? 아파트는 전기 모터로 물을 탱크에 끌어올려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원리예요. 전기가 안 되니까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야. 자, 물이 안 나오면 씻지 못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화장실을 쓸 수가. 자연 같으면 자연에서 어떻게 해결한다고 쳐. 도시 아파트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러니 이 도시가 전기만 안 들어오면 시골 자연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11 때도 생존배낭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대정전을 겪고 나니까 생존배낭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 그때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눈이라는 건 빛이 있을 때만 소용이 있는데 만약에 자연 상태에 있다. 자연 상태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 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생명체들, 동물들, 유기체들 천적이 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감각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연 상태에 있게 되면. 그래서 대개 소리와 냄새에 가장 예민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들, 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쩌면 도시에 살지 않고 자연 상태에 있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청력보다 훨씬 더 예민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소리조차도 제가 집에서 고양이를 키워서 아는데 이 고양이과 동물들은 소리 내지 않고 접근하는데 아주 뛰어나요. 소리 내지 않고 무언가에 접근하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고양이과 동물들 중에 포식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먹잇감에 소리 없이 접근하는데 아주 능숙해요. 그래서 이 동물들 중에 소리를 잘 내지 않고 천적한테 접근하는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동물들 생각하면 소리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 응? 근데 냄새는 얘기가 조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의 냄새를 어떻게 맡게 되나요? 어떻게 맡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는 건 공기를 타고 그 공기에 섞여서 어떤 생명체, 유기체의 입자가 공기에 섞여서 나한테까지 와 닿아서 내 코에서 그것을 감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냄새가 날 리가 없잖아. 그죠? 공기를 타고 이동한다는 거잖아. 그럼 공기를 타고 이동한다는 건 애초에 어떻게 공기를 타고 이동하게 됐을까요? 어? 아니 그 가령 저 동물이나 사람의 냄새를 내가 맡을 수 있게 된다면 저 동물이나 사람의 입자가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 공기를 타고 이동해야 내 코가 그걸 감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내 냄새 맡을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제 이론인데 모든 생명체 유기체는 공기와 접하게 되면 공기 중으로 나노 입자가 떨어져 나간다고 저는 믿어요. 네, 몰라 과학하시는 분한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즉 내 몸이 공기와 맞닿는 이상 내 몸에서 그 나노 입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왜 겉에 피부가 다 이 죽고 나면 때로 밀리고 밑에 새 피부가 돋잖아요. 그럼 겉에 피부가 왜 죽을까? 우리는 그냥 세포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제 이론에선 여기서 이 나노 입자가 다 떨어져 나가고 나면 그 죽은 피부가 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 몸에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서 공기를 타고 이동하는 걸 내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가 제일 예민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이유가. 또한 이 코는 내 몸 안에 들어가는 게 나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코가 왜 여기 있는 이유는 내 입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얘가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왜? 잘못 먹으면 죽을 수 있잖아. 뭘 잘못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내 몸 안에 들어간 게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우리가 가진 감각 중에 원래는 가장 예민한 감각이고 가장 예민한 감각이기 때문에 이 후각적인 상상을 하면 상상이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배우들이 잘 하질 않아. 상상을 하고 하면 후각적인 상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감각으로 상상하는 훈련을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후각적인 상상이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영향도 많이 주고. 그래서 오늘은 후각적인 상상을 해볼 거예요. 자, 이 후각적인 상상이 우리 후각이 그렇게 예민하고
냄새가 우리한테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이유는 그것이 숨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와 숨은 분리할 수 없어요. 응? 자, 내가 아까 내 몸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냄새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내가 무언가를 보고 있을 때 저게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없죠?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없죠? 하지만 냄새는 숨과 함께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냄새가 만든 게 아니고 숨과 함께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내 몸 안으로 들어오서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후각이 예민하고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아로마 테라피, 우리말로 테라피라고 하나?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냄새로 사람을 치유한다는 거잖아. 어떻게 냄새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몸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여긴즉슨 안 좋은 냄새, 나쁜 냄새는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유독가스를 마시면 왜 죽어요? 내 안에 들어가서, 그죠? 네. 그런 그 영향을 주듯이. 그래서 이 냄새에 대한 상상은 숨쉬기로 하는 상상이다. 숨과 같이 가는 상상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면, 우리 몸풀기 할 때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상상해요? 숨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 전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상상합니까? 내 몸 밖에 에너지가 가득하다는 상상에서 시작하죠. 네. 그죠? 그리고 내 몸 밖에 그 가득한 에너지를 내 안으로 어디까지? 생명의 에너지까지 받아들이는 상상하면서 숨을 마시잖아요. 그죠? 냄새에 대한 상상도 똑같아요. 내 몸 밖에 어떤 냄새가 가득 차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을 시작할 거예요. 그냥 그것을 상상하는 게 믿는 거야, 그냥. 내 몸 밖에 어떤 냄새가 가득하다라고 상상하고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한다라는 건 무엇을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숨과 함께 내 안을 그 냄새로 가득 채울 것처럼 숨을 마시는 거예요. 숨과 함께 마치 그 냄새로 내 안을 가득 채우듯이 숨을 마시고, 그리고 그 냄새의 느낌을 인간사자 독수리, 엑서사이즈 독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할 때 실제 내 집중이 바뀌면 안 돼. 뭘로? 냄새가 나나 안 나나 체크하는 대로. 그 냄새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냄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나 안 나나에 집중하게 돼요. 응? 그럼 당연히 냄새가 안 나지. 당연히 안 납니다. 응? 집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상, 집중, 믿음이 하나야. 내가 이 아는 냄새를 하게 될 거예요. 응? 모르는 냄새를 상상하라는 게 아니고 아는 냄새를 상상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냄새가 실제 코끝에서 난다 안 난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 내 몸 밖에 그냥 어떤 냄새가 가득 차 있다. 그냥 숨과 함께 그 냄새를 내 몸 안으로 그냥 기꺼이 훅 받아들인다. 내 몸 안에 그 냄새 그냥 가득 채운다. 그리고 그 냄새의 느낌 그냥 소리 낸다. 인간사자 독수리, 엑서사이즈 독백으로. 다시 숨 마시고, 다시 채우고, 다시 소리 내고. 다시 숨 마시면서 그 냄새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그 냄새의 느낌을 소리 내고. 이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몸으로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 자세에서, 몸 풀 때 기본 자세 그대로, 기본 자세에서 숨으로 어떤 냄새를 그냥 내 몸 안으로 가득 채운다 생각하고 소리 내시면 돼요. 오케이? 일단
내가 좋아하는 냄새를 먼저 상상할 거예요. 각자 좋아하는 냄새가 다 달라서 내가 정해줄 수 없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냄새가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훈련을 할 때 모든 배우들한테 획일적으로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사람별로 감각이 다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른데. 예? 예. 좋아하는 냄새 전부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저 커피 냄새 좋아해요. 저 심각한 그 카페인 중독자거든요. 아침 아침에 그 거의 뭐 오전 중으로 샷을 거의 10개 가까이 샷으로 치면 한 10개에 가까운 커피를 마셔야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심각한 카페인 중독자입니다. 예, 커피 냄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냄새로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뭔지 말 안 해도 됩니다. 예, 뭐 음식과 관련된 각종 좋은 냄새들이 있고요. 뭐 아니면 특정 사물, 가령 뭐 꽃향기 좋아한다면 꽃향기처럼 특정 사물에서 나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뭐 이런 거에서 나는 냄새, 어떤 장소의 냄새일 수도 있고, 자연의 냄새 중에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 둘 다 있는데 자연의 냄새 중에서 좋아하는 냄새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냄새 하나 선택. 자, 선택했으면 한번 해볼게요. 기본 자세. 네. 눈 감으면서 상상할게요. 믿을게요. 내 문 밖에 내가 좋아하는 이 냄새가 가득 차 있습니다. 셋둘 하나에 훅 들이키고 바로 그 냄새 느낌 바로 소리 낼게요. 셋둘 하나 고! 인간 사자 독수리 뇌조 뿔 달린 사슴 거위 거미. 네, 숨 또 마시고 훅 마시고 바로 인간 사자 독수리 뇌조 뿔 달린 사슴 거위 거미 물속에 사는 말없는 물고기. 그렇게 계속하세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한마디로 모든 생명, 모든 생명. 인간, 사자, 독수리, 뇌조, 뿔 달린 사슴, 거위, 거미. 한 번에 더 깊이 훅 들이키고 바로 물속에 사는 말없는 물고기. 뇌조, 뿔 달린 사슴. 생명체. 인간, 사자, 독수리, 뇌조, 뿔 달린 사슴, 거위, 거미. 물속에 사는 말없는 물고기. 한마디로 모든 생명, 모든 생명. 좋아요. 아 하면서 다 뺄게요. 남은 냄새. 네, 또 잠시 눈 뜨고. 네. 그 맛을 감별하는 사람들 맛을 하나 보고 나면 물로 입을 헹구고 다른 맛을 보잖아요. 우리의 상상도 마찬가지. 어떤 상상을 하고 남아 있는 걸 아로 소리로 다 빼는 거예요. 마치 물로 입을 헹구는 것처럼. 그 제 교재 자유와 상상 그리고 사랑 거기 어딘가 보면 적혀 있을 텐데 제가 쓴 유명한 말 중에 하나죠. 물들지 않은 하지만 쉽게 물들 수 있는 그러면서도 깨끗하게 비워낼 수 있는 순수의 공간을 가진 존재. 그것이 배우다. 이런 말이 어딘가에 있어요? 상상이란 게 이런 거거든요. 순식간에 뭔가에 싹 물들었다가 끝나면 싹 지워지는. 또 다른 상상을 해야 되면 그것에 싹 물들었다가 순식간에 싹 비워지는. 저는 이걸 배우의 순수라고 부르거든요. 무엇에도 쉽게 싹 물들었다가 끝나고 나면 싹 지워지는. 이게 배우의 순수성이고 이렇게 돼야 제 기준에서 훈련이 된. 연기가 끝나고 나서 계속 힘들어한다. 뭔가 남아있어서. 뭐 훈련이 덜 돼 있다는 뜻이야. 네? 훈련이 제대로 된 배우는 끝났을 때 뭔가 남지 않아요. 덜 돼 있어서 그래.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현실과 무대를 혼동하기 때문이고. 배우들이 현실과 연기, 현실과 무대를 혼동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연기 끝나고도 그것에 힘들어하는 건 그 때문이에요. 응? 현실과 현실과 연기, 현실과 무대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하나의 냄새 생각했는데 남아있는 거 순식간에 싹 비우는 것이죠. 오케이. 자, 방금 같은 식이에요. 방금 같은 식인데 한 번에 우리가 항상 들어가는 숨은 한 번에 훅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깊이 바로 생명의 에너지가 있는 곳까지 바로 깊이 훅 들어가야 된다. 하고 바로 이 딜레이 없이 바로 소리 내야 됩니다. 예? 자, 이 냄새의 느낌, 내가 이미 아는 냄새잖아. 모르는 냄새면 그 냄새의 느낌을 모르죠. 하지만 아는 냄새잖아. 예. 이 아는 냄새의 느낌을 소리로 더 내라. 더 내라. 더 낼수록 생각이 더 난다. 덜 내고 있으면 생각이 덜 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많이 나는 만큼 큰 소리 내야 된다고 하잖아. 맞는데 큰 소리 내면 생각이 더 나요. 소리적으로 소심하면 생각도 소심하게 납니다. 작게 나요. 근데 소리적으로 과감하게 내면 생각도 잘 나게 되어 있어요. 응? 네. 오케이. 그 방금 같은 식이고. 좋아하는 냄새 다른 걸로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정하세요. 정했어요? 자, 기본 자세 툭 떨어뜨리고 눈 감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내 몸 밖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셋, 둘, 하나에 훅 들이키고 바로 소리 낼게요. 셋, 둘, 하나, 고! 인간, 사자, 독수리, 내조, 뿔 달린 사슴, 거위, 거미, 물속에 사는 말 없는 물고기,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한마디로 모든 생명, 모든 생명. 생명이란 생명은 모두 슬픈 순환을 마치고 사라졌다. 지구에서 생명체가 사라져 버린 지 수천 세기가 지났건만 저 가엾은 달은 밤마다 자신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이미 인간, 사자, 독수리, 내조, 뿔 달린 사슴, 거위, 거미, 물속에 사는 말 없는 물고기. 한마디로 모든 생명, 모든 생명. 생명이란 생명은 모두 슬픈 순환을 마치고 사라졌다. 좋아요. 또 다 뺄게요. 좋아요. 잠시 눈 뜨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간에 설명하면서 원래는 다른 엑서사이즈는 중간에 끊지 않고 쭉 가는데 이 냄새에 대한 상상할 때는 중간에 계속 설명하면서 진행하게 돼요. 네. 좋아요. 뭐 그런 식이고 중간에 엑서사이즈 독백 대사가 생각이 안 날 땐 멈추지 말고 그냥 어떤 단어만 계속 대포해도 상관없다. 응? 이미 하고 나서 생각이 안 나. 이미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죠? 대사 생각 안 난다. 멈춰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응? 네. 하는 동안은 그냥 생각이 안 나면 생각 안 나는 대로. 네. 오케이. 좋아요. 좋아하는 냄새 상상했으니까 이제 싫어하는 냄새로 넘어가야 되겠죠? 바로 생각이 나. 바로 생각이 나요? 오케이. 자, 좋아요. 바로 생각이 난다. 그 재밌는 포인트도 이따 얘기할게요. 현실에선 우리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표정을 일그러뜨리죠. 일그러뜨리죠. 또 코를 막죠. 코를 막죠. 네. 그죠? 코를 막아요. 냄새를 안 맡으려고이지만 사실은 이 냄새가 내 몸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게 돼요. 그죠? 네. 내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응?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엑서사이즈 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셋, 둘, 하나에
훅 들이키고 소리 내야 돼. 네. 오케이? 자, 현실에선 여기 이마를 찌푸린다거나 여기 방금 얘기했듯이 몸에 힘을 주죠. 네. 몸에 왜 우리가 힘을 준다고 했어? 살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소리 낼 수 없기 때문에. 응?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할 때 몸에 힘을 주는 습관은 얼굴을 찌푸리는 것도 마찬가지, 미간을 찌푸리는 것도 마찬가지. 전부 소리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그때그때 다 소리 내면 몸에 힘이 들어가는 습관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응? 그래서 몸에 힘이 들어간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네? 내가 뭔가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소리 낼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잠그고 억누르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 습관, 힘이 들어간 습관을 없애야 좋은 배우가 된다. 투명한 배우가 된다. 열린 배우, 반응하는 배우가 된다.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잠기고 닫히고 막히고 불투명해진 배우가 된다. 그죠? 소리를 내야 내가 투명하고 열린 자유로운 배우, 반응하는 배우,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저절로 표현되는 배우로 바뀌어간다. 그래서 힘이 들어간 습관 빼야 돼요. 지금도 내가 싫어하는 나쁜 냄새를 생각하면 1차적으로 먼저 힘이 들어갈 수도 있어. 네? 이 힘까지 소리로 빼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힘, 에너지는 네?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소리로 다 내보내면 몸으로 갈 힘, 에너지가 남지 않아요. 그죠? 소리를 덜 내면 그 에너지가 어떻게 돼? 내 몸에 가서 힘을 주는 데 쓰인다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 힘이 들어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살면서 워낙 내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이 힘까지도 소리로 다 내보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싫어하는 냄새이지만 가봅니다. 정하셨다니, 생각났다니. 자, 눈 감으면서 상상할게요. 믿을게요. 오 마이 갓. 내 몸 밖에 내가 싫어하는 이 냄새가 가득 차 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왔어. 셋, 둘, 하나에 마시고 바로 소리 낼게요. 셋, 둘, 하나. 인간, 사자, 독수리, 내조, 뿔 달린 사슴, 거위, 거미, 물속에 사는 말 없는 물고기,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한마디로 모든 생명. 생명이란 생명은 모두 슬픈 순환을 마치고 사라졌다. 지구 위에서 인간, 사자, 독수리, 내조, 뿔 달린 사슴, 거위, 거미, 물속에 사는 말 없는 물고기, 불가사리,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한마디로 모든 생명. 생명이란 생명은 지구 위에서 사라져버린 지 수천 세기가 되었건만. 좋아요. 다 뺄게요. 입 더 열고 빼세요. 입이 반쯤 열렸어. 네, 입 더 열고 빼도록 하세요. 다음에 자, 잠시 눈 뜨고. 오케이. 그런 식이에요. 오케이. 네. 자, 우리가 훈련을 할 때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상상하고 싶은 것만 상상할 수 없어요. 배우는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네?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 인간이 하는 모든 기억, 인간이 하는 모든 상상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경험을 기꺼이 다 경험하는 게 배우인 거 아니야. 경험을 차별해서 경험하면 캐릭터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네. 계속 얘기하지만 극 속에 있는 캐릭터, 좋고 즐겁고 이런 것만 경험하는 순간은 극 속에 있을 때 거의 없다. 극 속에 있는 캐릭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어떤 걸 경험해요? 캐릭터를 힘들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을 잔뜩 경험하잖아. 거의 대부분이.
그죠? 그게 극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평소에 상상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기를 하려면. 근데 내가 그냥 하기 좋아하는 것, 기분 좋은 것만 하려고 해갖고 좋은 배우가 될 수가 없어요. 응? 나중에도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좋은 배우의 한 가지 큰 기준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한 가지 큰 기준은 인간이 겪는 고통, 힘겨움, 어려움을 알아보는 몸과 마음으로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응? 그것이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어쨌거나 네. 네. 이런 냄새에 대한 상상 하고 싶지 않죠. 네. 근데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뭔가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싶은 것들이 전부 마주하고 상상해 봐야 되는 것들이다. 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회피하게 되거든요. 도망가게 되거든. 난 도망자가 되면 안 되고 어떤 것으로부터도 도망치지 않고 다 마주할 수 있어야 좋은 배우가 되거든요. 네. 어쨌거나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싫어하는 냄새 하나 더 할 겁니다. 하나만 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소리를 듣고 와 진짜 힘든가 보다 빨리 끝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예, 빨리 끝내주겠죠. 근데 소리 들어보고 상상할 만한가 보다 맡을 만한가 보다 좀 더 둬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두겠죠. 자, 우리가 소리를 왜 낸다고? 듣는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소리 내는 거죠. 그죠? 나 혼자 알기 위해서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소리 내는 겁니다. 배우는 상대 캐릭터도 상대 캐릭터지만 관객 시청자가 내가 내는 소리를 듣고 알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죠? 네. 관객 시청자는 지금 내가 맡는 냄새를 직접 맡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는 소리를 통해서 어떤 냄새를 맡고 있나 보다라고 같이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오케이. 어쨌거나 그 와중에 싫어하는 냄새 하나 정했어요. 온갖 썩은 냄새, 자연의 냄새 중에 고약한 냄새, 네,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의 냄새, 뭐 굉장히 많은 냄새들이 있습니다. 하나 선택하세요. 오케이. 기본 자세, 눈 감으면서 오 마이 갓, 내 몸 밖에 이 냄새가 가득 차 있어요. 숨 막힐 것 같습니다. 참는다고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셋, 둘, 하나에 훅 들이키고 바로 소리 냅니다. 셋, 둘, 하나, 고! 인간 사자 독수리 내조 뿔 달린 사슴 거위 거미 물속에 사는 말 없는 물고기 불가사리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한마디로 모든 생명이란 생명은 모두 슬픈 순환을 마치고 사라졌다. 지구 위에서 인간 사자 독수리 내조 뿔 달린 사슴 거위 거미 좋아요. 물속에 다 뺄게요. 잠시 눈 뜨고. 네, 수고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자. 미안해요. 방금 좋아하는 냄새, 싫어하는 냄새 해봤는데 어떤 냄새가 상상하기가 더 쉬워요? 어떤 냄새가 나한테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냄새. 그죠? 왜일까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상상도 금방 되고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지?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감각, 기억, 상상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후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상상이 쉽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기억과 관련된 감각, 기억, 상상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싫어하는 냄새가 더 상상이 잘 된다는 것은 그것이 더 잘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래? 미안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감각으로 경험을 하면, 몸으로 경험을 하면 그 중에 모든 것이 저장되느냐, 기억되느냐? 아니에요. 기본 모드는 저장하는 게 기본 모드가 아니고 저장 안 하는 게 기본 모드예요. 응? 그런데 어떤 기준인지 우린 뭐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정확히는. 내 몸이 이건 저장해야 돼 싶은 것들을 알아서 저장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은 그닥 저장을 잘 안 해요. 저장할 필요성은 잘 못 느껴요. 하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내 몸을 아프게 힘들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저장을 합니다. 그것이 언제 어디였는지 그 시공간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저장을 해요. 언제 어디서 이런 나를 아프게 힘들게 하는 게 있었는지 그 정보를 같이 저장해요. 요즘 디지털 카메라 사진 찍으면 언제 어디서 찍은 건지 그 정보 같이 저장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되게 나를 아프게 힘들게 한 것들이 내 안에 저장이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령 많은 배우들이 사실은 우는 연기보다, 눈물 흘리는 연기보다 웃는 연기가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배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눈물은 내 저장된 이미지, 저장된 어떤 경험, 그것의 이미지들로 인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쉽게. 근데 날 웃게 만든 것들은 내 안에 저장이 잘 안 돼 있어요. 실제 눈앞에 웃긴 게 있어야 웃을 수 있어요. 에? 상상해서 웃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마음껏 웃은 것들은 우리가 깔깔깔 웃으면서 배가 아플 정도로 웃은 것들은 웃으면서 전부 해소가 됩니다. 저장되지 않아요. 에? 재밌지 않아요? 진정으로 웃는 것들은 배가 아프다. 그죠? 왜? 우리 여기로 웃는 거예요. 여기로 웃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배로 웃는 겁니다. 이 배가 있는 여기가 감정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에도 되게 영향을 줘요.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좋은 것들, 좋은 말들은 기억이 오래 가지 않아요. 네? 하지만 잘못한 것들, 특히 나를 아프게 한 말, 아프게 한 행동이나 말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영원히 기억돼요. 지워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과 사귀다 보면 나를 아프게 한 그 말과 행동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응? 그래서 날 힘들게 해요. 응?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잘못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들이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과 깨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 가령 사랑해란 말, 사실 한 번만 해주면 영원할 것 같아야 되거든요. 누군가 나한테 사랑해란 말을 했어. 그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것이 영원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응? 사랑한단 말은 한 번 해줘갖고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다시 해줘야 돼요. 응? 좋은 것들은 유효기간이 길지 않아요. 계속해서 잘해줘요. 하지만 한 번 잘못한 건 영원히 간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거는 기억을 잘 못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해준 것들, 날 서운하게 한 것들, 날 아프게 한 것들만 내가 잔뜩 계속 쌓아가게 돼요.
재밌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죠? 사람들이 이런 걸 거의 의식하지 못해요. 예. 뭐야, 사람들이 많이 싸워. 왜 내가 잘해준 건 기억 못하고 내가 한 번 잘못한 거 갖고 맨날 그러냐고. 어? 왜 그러냐? 사람은 저장되는 게 그렇게, 기억되는 게 그런 식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거나 뭐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기억하기 좀 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상상하기 쉬워요. 응?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 속에 있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힘겹고 어렵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경험들이 내가 연기하는데, 캐릭터가 되는데 토대가 돼요. 특히나 이 메소드 연기는 캐릭터가 하는 경험을 배우가 몸소 직접, 캐릭터가 하는 경험을 내가 직접 몸소 경험해서 캐릭터에 도달하는 연기라고 했잖아. 연기하는 연기가 아니라. 그죠? 그럼 극 속에 있는 캐릭터는 대부분 시간 동안 혼란스러워한다, 힘들어한다, 아파한다, 어려워한다. 그러면 내가 살면서 한 모든 나를 혼란스럽게 한 경험, 힘들게 한 경험, 어려웠던 경험, 아팠던 경험, 전부 내가 캐릭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경험입니다. 좋아요. 요까지가 일종의 전반전이랄까요? 이제 후반전 조금 길게 갈 텐데 잠깐 쉬었다가 설명할 예정입니다.